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멘타 마드리드고 주니퍼 보안 비즈니스 전략 글로벌 부사장입니다. 코넥 세큐리티는 지난 몇 년 동안 주니퍼의 전략으로 아키텍처에 관계없이 네트워크 전체에 보안이 필요한 것을 만연해 있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하면은 보안 액세스 서비스에는 많은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셋이 제로 트러스 데이터 센터 보안에 이야기 위해서 BP 세큐리티 오피서를 초청합니다. 주로 안녕하세요. 자, 주니퍼에서 일한 지 몇 주 됐는데 몇 달이라고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요? 이제 사안을 다뤄보죠. 세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객들이 항상 문의하는 것이니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하는 것 관심을 가지죠. 그러면 클라우드 전환이 모바일 인력 보호와 고객 전역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실제로 고비로 이전에도 이 같은 현실이 있었는데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과 원격 근무자에 대한 저희가 지표를 살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출장 중이든 영업사원이든 고객 지원 사이트 방문한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무실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전반적인 그 세큐리티를 제공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그런 직원들한테도 세시아 같은 것으로 그 안전을 보안을 제공해야 됐습니다. 말이 되네요. 코로나 이전에도 생각하면 저도 매달 한 3주 정도는 출장을 갔거든요. 네.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도 그 이제 회사 사무실로부터 이 거리 있는 상태에서 많은 업무를 보낼 거예요. 그렇다면 고객한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SaaS나 SSE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 즉 클라우드에서 뭐 여러 방화벽, 프락시 같은 것들을 그 온프레미스로 제공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제공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제가 어떤 위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 주위에 어떤 그 기존 그 아키텍처는 그랬죠. 그 주위에 보안벽을 치면 되는데 이제 뭐 그게 일하는 장소가 거실이나 호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제공하면은 이 사람들이 항상 통과해야 되는 그 교차 지점에서 그게 뭐 어디에 있든지 이게 뭐 비행기 안에 있든지 아니면 뭐 거실에 있든지 모든 보안이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지금 벌써 가지고 있던 것,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근데 그 사용자들의 기기가 스마트 커넥트 기기, 그게 새로운 게이트화가 되죠. 하지만 우리 그 회사들이 기존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그게 그 뭐 두 가지를 함께 하든지 옛 모델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것도 보호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모델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 그런 포폴리오 전체에 일관된 정책을 제공하려면은 적절한 수준의 그 보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 보안 레벨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뭐 세 가지의 다른 것을 관리할 필요 없는 그런 단순함도 제공해야 되죠. 뭐 클라우드에서 방어벽이 없고 프락시가 있고 소프트웨어 하나가 모든 이런 그 교통을 어, 데이터 전달을 파악하면은 그 작업자가 카페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뭐 정보를 액세스하든지 이 차이가 없네요. 예, 우리는 그 사람 중심적입니다. 위치보다는 작업자의 어떤 워크플로우가 지원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집중합니다. 그러면 경험을 해보셨을 때 그 회사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뭐죠?
어떤 지금 미래의 모습이 어떤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비전이 많습니다. 클라우드 전형인지, 클라우드 우선인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인지,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표, 미래를 좀 그려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미래에 도달하기 전에 그런 기획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 잡음 또는 소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것과도 지금은 개념이지 구체적인 아키텍처가 아닙니다. 지금 또 구현의 다양한 버전이 있고요. 우리가 어떤 패턴이 어느 문제에 적용되는지도 파악이 돼야 되고 이런 어떤 일종의 성장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채택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예, 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뒤를 따라하는 다른 회사들도 진행하면서 그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저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목표로 나가야 된다는 그러면서 나가면서 거기에 성장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경험이죠. 우리의 경험이 지금 많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 접근 방법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고객들은 이, 이 고객 체험을 우선할 때 고객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또 회사나 또 사용자로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까? 클라우드는 경험 모델입니다. 이게 기술 모델이라기보다는 경험인데요. 어떤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거죠.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맞춤형, 사용자 디자인.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인재 경쟁 속에서 지금 어떻게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과 그 콜라보를 직원해야 된다. 직원이 와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여러 보안 장벽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기술 스택을 하는데 너무 부담이 줘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성에서 본다면은 단순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어떤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생산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또 여러 관리 입장에서도 그 기술 관리자가 그 엔드 유저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는데 또 그것이 수월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키보드를 만질 때 그들의 체험이 어떤지를 그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좋네요. 클라우드는 경험 중심이라는 것이 참 그런 표현이 좋고요.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두겠죠. 아까 데이터 센터와 제로 트러스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시가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 센터 전략,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컨트롤을 조화시킵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제로 트러스트를 지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호 기능이 적용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뭔가를 작업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그 워크로드와 그런 어떤 안전 요구성을 저희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세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그 인터액션을 계속 추적해 갑니다. 그것이 온프렘 VPN을 하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로 나가서 콜로케이션이라는 두 위치에서 하든지 이것이 일관성이 있고 보편적으로 사용이 쉽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커넥티드 세큐리티의 시발점이었죠. 여러 모든 커넥션 지점의 세큐리티를 보안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가 등장할 때 이게 제로 트러스트든지 세시 아키텍처이든지
어떤 때는 우리가 거기에 제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네트워크에 침입하면은 이런 기존 세큐리티를 지나가죠. 라우터가 더 스마트하고 스위치가 더 스마트해서 액세스 포인트를 그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면은 더 안전하겠죠. 맞습니다. 뭐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상을 가장 일찍 발견을 할수록 감지하면 할수록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 기반의 그 이상한 것을 감지하려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요구할 때, 로그인할 때 아이디에서 우선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분 전에는 써니베이를 했는데, 그런데 아주 먼 거리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연결하려고 하면은 그 이상한 점을 IP 기반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트래픽을 이제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네트워크가 그 스마트할수록 스택 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그 아이덴티티, 아이디를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할 때 지금 이제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지금도 이게 그 가장 효과적인 그 조직에 침투하는 방법 같아요. 누군가의 그 아이디를 훔쳐서 조직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어, 좀 뭐 안 좋은 일이지만 지금도 그런 피싱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속는 사람도 있다는 게 좀 유감스럽죠. 이런 어,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하죠. 왜냐하면 이 피싱하는 그 어택하는 그 해커들은 계속해서 또 방법을 또 개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 자기 하는 업무보다도 보안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요. 그 가끔 정기적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근데 다른 이메일이 왔는데 그게 이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무시했죠. 그랬더니 저는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피싱인 줄. 그랬더니 누가 나에게 연락을 해서 그거 보시고 승인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무시했다고 죄송하다 했어요. 이게 실제 이메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되죠. 이것이 바로 사용자 경험이죠.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피싱처럼 설계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더 피싱이 많이 생기니까는요. 또 하나 더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프로세스고요.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셋이나 또 제로 트러스트를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경험 외에 지금 많이 제가 벌써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본인 그 세큐리티 전문 담당에서 그 가장 그 중요한 교훈이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그 행동이 어떤 건지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클라우드 어답터 할 때 그 교과서처럼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만은 또 거기 민첩하게 방향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공격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공격할 때 우리에게 또 진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안 한 그 부분을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통제하면은 그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오랫동안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이니시티브죠. 제로 트러스트 우리가 뭐 다음 2년 동안 제로 트러스트를 실행한다 하지만은 그 2년 동안 또 그 해커들도 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민첩하게 조정하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응력, 네,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격자도 적응을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